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3년 전기산업기사 1회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매년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로 되는 암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계산 문제 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린다라는 거는 조금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2013년 1회고요. 1번 이제 변압기 보호를 위해서 이제 탭하고 레버를 정정하였다. 탭은 이제 그러니까 뭐 변압기도 이제 보시면은 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압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탭은 어떤 전류에 대한, 레버는 동작 시간에 대한, 이제 이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공급 전압을 220에서 380으로 승합을 했대요. 간선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이제 비례 반비례 관계로 이제 많이 이제 풀죠. 이제 비례 반비례를 푸는데 보통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전압이나 아니면은 뭐 전류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전력과 이제 관계되는 값들이 거의 이제 비례 반비례에 대한 이제 관계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전력 손실이나 어떤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곱의 이제 반비례하는 이제 관계를 좀 이제 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공급 능력 증대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뒤쪽에 이제 해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전압에 이제 요건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비례할 때에는 이제 식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 220에서 380으로 승합이 되었다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에 전력 손실의 감소는, 전력 손실을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P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비례할 때에는 이제 요게 기존에 있던 거고 위에 있는 게 이제 변환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비례니까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비례니까 식을 어떻게 쓰냐면 380에 220. 반비례예요. 물론 이거 분의 1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뒤집으시면 되니까, 분의 1이라는 건 뒤집는다는 거니까 그거에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번도 똑같기는 해요. 3번도 이제 그거에 이제 제곱에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근데 답은 이제 요거에 대한 결과값이 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일단 1번은 이제 공급 능력 증대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바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보니까는 이제 1.73배 정도 이제 공급 능력이 증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푸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3352 값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는 100이었는데 요만큼 한 70%가 줄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 줄었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감소가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는 이제 요거를 1로 빼셔야죠. 0.3352. 그러면 얘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0.6648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제 퍼센트 값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푸시는 거고요. 이제 그 옆에 이제 해설에 보면 왜 제곱이 반비례하는지 뭐 이제 식들이 좀 이제 나와 있으니까는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증명하라는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는 이제 뭐 공급 능력은 뭐 비례하고 뭐 이제 손실이나 뭐 전압 강화율, 뭐 변동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곱이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3번 공장 조명, 뭐 읽어보면은 뭐 대충 이해가 가신 내용들이겠죠. 뭐 이렇게 네 가지 쓰시는 거고요. 차단기와 단로기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뭐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뭐 차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관계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부하의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를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해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통 이제 어떤 콘덴서나 이런 계통의 문제는
근데 그림하고는 잘 안 나오니까 그림을 조금 그려서 문제를 조금 보시면 좀 편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냥 말로 풀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좀 그림을 그려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부하 1은 역률이 60%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력용 콘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역률이 60%죠.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좀 편하니까. 그때 유효 전력이 180이래요. 그러니까 180 kW죠. 이렇게. 뭐 끝이네요. 근데 부하 2는 유효 전력이 120이고 무효가 160이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합성 용량이 어떻게 되고 합성 역률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는 거니까 요게 이제 부하 1이에요. 여기 부하 1이고, 그럼 부하 2는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어차피 합성 값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부하 2. 근데 부하 2는 유효 전력이 이제 120. 그리고 무효가 160이래요. kVA야. 그렇죠? 손실은 40이고. 이거 이제 전체 손실이라는 거야. 배전 손실이니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왔네요. 나중에 이제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해보면 얘도 이제 역률이 0.6이 나와요. 이제 왜 0.6이 나온지는 한번 해보겠지만,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큰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가 이제 두 개로 나뉘었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큰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부하 1과 부하 2의 합성 용량은 몇 kVA일까요? 그래서 합성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죠. 합성 용량이니까. 이 부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부하 1번에 대한 피상 성분하고 그다음에 부하 2번에 대한 피상 성분을 뭐 구해서 합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전체를 다 구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루트 씌우셔가지고 직각삼각형 해가지고 구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푼 방식은 얘를 이제 큰 하나로 이제 큰 부하, 하나의 부하로 보고 풀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이니까 전체는 얼마냐면 300이죠.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여기 무효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160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전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구하냐면 180을 0.6으로 나누면 걔가 이제 kVA가 되는 거죠. 그렇죠? kVA에다가 이제 무효율을 곱하시면 좀 더 써야 되는데 무효율을 사인 값을 이제 곱하시면 걔가 이제 무효 전력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얼마예요? 0.8.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40 나오세요. kVA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 38이니까는 38에 24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40이에요. kVA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여기 높이 전체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0에 240이니까 400 이렇게 되는 거죠. kVA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요거 이제 외우셔 뭐 계산기 누르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거 외우죠. 3, 4, 5죠. 3, 4, 5, 6, 80. 요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매번 좀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합성 용량은 얼마냐면 500이 된다. 책에는 식으로 된 거고 이건 이제 그림으로 된 거고요. 부하 1과 2의 합성 역률은 얼마일까요? 얘도 결과적으로 0.6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합성 역률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코사인 세타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면 이제 요 값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코사인 돌리시면 그것도 똑같이 0.6이 나오세요. 근데 일단은 요거 이제 그냥 전체 합성 역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사인 돌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요건 1번이었고, 요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500에 3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0.6이 나오죠. 5, 6이 3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3번 합성 역류를 90으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콘덴서 용량 구할 때는 식이 이제 이거죠. 탄젠트 세타 1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단위가 킬로와트라는 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kVA 대입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책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 해가지고 이제 식을 그걸 했고, 저희 이제 요걸 어떻게 풀 거냐면 처음에 이제 요거 그 관연도 요거 기출문제 하기 전에 앞에 좀 따로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요거를 이렇게 풀었어요. 요거 탄젠트 세타 값을 코사인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기 누르면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요거 이제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면 탄젠트 세타 1에 대해서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6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 2에 대해서는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9.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면 그게 조금 더 편하니까 뭐 책에 있는 게 편하시면 책에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면 계산기 좀 덜 복잡하게 누르셔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풀이 과정은 책에 있으니까. 요거는 킬로와트는 지금 300이니까 여기다가는 30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고. 그래서 콘덴서 용량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4번. 개선 시 배전의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저희가 그 1번 문제 풀 때 이제 뭐 제곱의 반비례 하는 그 식을 보시면 이 손실하고 역류라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곱의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 이제 관계식으로 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에가 기존 거고 위에가 이제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비례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니까 얘가 역률이 몇에서 몇으로 바꿨냐면 0.6에서 0.9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비례면 0.6에서 0.9.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반비례니까 0.9에 0.6의 제곱. 얘가 전력 손실이 얼마라고 했냐면 처음에 40kW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17.78kW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뭐 이제 워낙 그 많이 부위결선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도 좀 많이 그 물어보니까 결선의 명칭, 뭐 이용률, 그다음에 출력비 뭐 이런 건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용률하고 출력비만 잠깐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니니까는 그냥 답만 86.6이나 57.74 뭐 요거를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률 같은 경우는 부위결선이니까 그렇죠? 부위결선이니까는 2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압기를 이제 2대를 써요. 요거 이제 변압기 한 대 용량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2대를 쓰는 거죠, 부위결선은. 근데 부위결선의 실제 출력은 어떻게 돼요? 루트 3배의 변압기 한 대 용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용률이 되는 거고. 출력비는 어떻게 되세요? 원래 삼상일 경우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만큼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부위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이제 루트 3배만큼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출력비라고 하고 요걸 이제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니까 개념 조금 알고 계시면 혹시 나중에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더라도 이렇게 좀 계산하셔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네,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4가지 뭐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방의 실지수를 구하십시오. 뭐 실지수를 구하는 식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실지수나 어떤 그 방의 뭐 조도나 뭐 이런 거 이제 구하실 때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치수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죠. 치수에 대한 내용들인데 보통 이제 여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작업면에서부터 이제 조면까지의 거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H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죠.
자, 조명에서부터.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문제에서는 조명이 그냥 다 천장에 이제 뭐 매입되어 있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풀었던 거고요. 요거 뒤에 시험 문제, 요거 이제 풀면 뒤에 나오니까는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등에서부터 작업면까지가 이제 H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X하고 Y는 이제 뭐 가로 세로니까 이제 그거는 뭐 별다를 건 없고요. 그래서 실지수를 한번 구해보면, 작업면에서부터 전등까지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H가 얼마냐면, 높이는 3.8이죠. 예, 높이는 3.8인데, 작업면은 방바닥에서 0.8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냐면, 3.8에서 0.85만큼을 빼셔야죠. 그게 이제 H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XY는 12하고 8이니까는 12 플러스 18. 여기는 12 곱하기 18. 해가지고 실지수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뭐 2.44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쪽 넘어가서 지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9번입니다. 9번 문제. 요건 뭐 이제 그림은 아주 거창하게 나오는데 이제 뭐 CT 이제 구해서 하는 계산 문제고요. 이제 뭐 말로 이제 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번 보면 이제 어느 수영가의 이제 5궤 간이 수전 설비죠. 그래서 뭐 이렇게 H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변압기를 이제 올려놨어요. 1번 보면 이제 MOF에서 부하 용량이 적당한 CTV를 선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MOF에 사용되어지는 CT는 여유율을 고려하지는 않아요. 내선 규정이 그렇게 좀 정의를 해놨어요. 보통 여유율을 주지 않아도 괜찮겠다. MOF에 사용되어지는 CT는.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여유율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일단 해보죠. 여유율을 주고 이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류를 구해보면 CT 1차 전류를 구해보면 변압기를 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CTV를 선정하시는 거는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변압기를 보니까 얘가 이제 150인데 단상 150이죠. 그렇죠? 원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단상이라는 거니까 단상 150인데 그게 3대가 있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안 해도 되죠. 이거는 변압기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150에 곱하기 10의 3승 킬로니까 곱하기 3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압은 얼마냐면 지금 CT가 MOF가 변압기 전단에 앞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압기 1차 측 전압을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죠. 22.9. 그럼 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도 되겠네요. 둘 다 킬로니까. 전압도 킬로니까는 이렇게 안 쓸게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여기 세대 하고 루트 3배에 22.9. 왜냐면 얘도 킬로고 얘도 킬로니까는 뭐 굳이 복잡하게 10의 3승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뭐 여기 풀이 과정에서 이제 썼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1차측 전류가 나오는데 얘는 여유율을 얼마만큼 준다라고 했냐면 1.25배만큼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측 전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14.19가 나오는데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책에서는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1.25를 나중에 곱해서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뭐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겠고요. 14.19라고 하는 이제 그 CT 1차측 전격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가까운 거는 15죠. 2차 측은 항상 5A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LA의 전격 전압은 얼마일까요? 피렉이 이제 배전솔로하고 변전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배전솔로는 이제 18kg고 이제 변전소에서는 이제 21kg고. 그래서 뭐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M하고 이제 VAR은 이제 최대 수요 전력량계하고 무효 전력량계인데 이제 뭐 VAR-H가 원래는 이제 전력량계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보통 다 이거를 뭐 따로따로 설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얘를 이제 뭐 전력량계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10번 뭐 이거 그림 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뭐 모양은 조금씩 뭐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CT하고 PT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그림이다,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T하고 PT는 뭐 많이 이제 들으실 테니까 뭐 명칭, 심벌, 약호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고요. 11번 예, 공장의 수용률을 계산하십시오. 예, 수용률 뭐죠? 수용률. 수용률 어떻게 구하세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변압기 용량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용률은 수최설이죠. 최대 전력 설비 용량. 그렇죠? 요거는 뭐 그냥 아주 심플하네요. 최대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최대 사용 전력이 625. 그렇죠? 설비 용량은 800 곱하기 100.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심플한 문제 나오면 또 헷갈리죠. 또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 막. 예. 그래서 일단 식을 쓰시고 뭐 대입해서 일단 뭐 그 안에서 이제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하시면은 78.13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시겠고요.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이제 그림을 띄워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CT를 결선을 했는데 이제 차동으로 결선을 했어요. 그래서 차동으로 결선을 해서 요 2차 이제 전류계에 측정되어지는 값이 실제 값보다 조금 이제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저희 책에도 이제 설명은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CT 2차 측 코일에 유도되어지는 값은 이제 위에 방향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크로스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선이 연결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가 전류가 이제 A상의 전류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C상의 전류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두 전류의 차에 의해서 실제로 2차 측 그 전류계에는 이제 루트 3배만큼 큰 값이 측정이 된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이 전류계가 얼마만큼이 측정이 된 거냐면 2A만큼이 측정이 된 건데 그럼 실제 2차 측 전류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개를 서로 나눈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2번 문제를 풀어보면 1차 측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으니까 1차 측 전류는 이제 2차 측 전류에다가 이제 변류비를 이제 곱하시면 되죠. 그렇죠? 에다가 2차 전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변류비는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30의 5. 그렇죠? 그리고 2차 전류는 지금 저희가 요거 했죠. 요거 전체예요. 그래서 2차 전류는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루트 3의 2 해서 이제 곱하면 이제 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크로스 안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걔는 이제 가동이니까 이제 그 경우 이제 루트 3배 안 하시고 그냥 변류비만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3번 문제. 요거 이제 간접 조명 방식이에요. 직접 조명 방식하고 간접 조명 방식하고 좀 다르죠. 직접은 이제 빛을 이제 바로 쏘이는 거고, 이제 간접은 이제 벽면이나 천장 같은 것들 이용해서 하는 거여서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간접 조명 방식에서 천장과 등기구, 이제 등기구와 등기구 사이의 간격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옆에 이제 그림은 있으니까 이제 그림 좀 참고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등과 등 간격은 뭐 직접이나 간접이나 거의 계산식은 똑같죠. 그래서 1.5배의 이제 H만큼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H는 이제 천정면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이제 거리를 말하니까 1.5에다 곱하기 H 천장까지의 거리는 2m 해가지고 이제 3m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천장에서부터 이제 등기구까지의 거리는 이제 보통 이제 H-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5분의 1에 여기 구했던 이제 S만큼 간접 조명 방식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에 곱하기 3 하시면 요거는 뭐 0.6m 하면 적정하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적정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14번입니다. 14번도 그림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여기를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퀀스죠. 시퀀스인데 이런 시퀀스는 뭐 최근에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워낙 좀 기본형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띄우면 뭐 이런 겁니다. 아이고 좀 그림 좀 많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시퀀스고 이제 여기는 타임 차트가 되는 거죠. 타임 차트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스틸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렀다 뗐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버튼을 눌렀다가 뗐어요.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보시면 PB0가 지금 이렇게 모양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 PB0는 접점이 무슨 접점이냐면 비접점이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시험에서 비접점을 타임 차트로 그리면 그림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요. 거꾸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죠. 왜냐면 얘는 신호가 계속 흐르다가 동작하는 순간에만 신호가 안 흐르고 그 다음에 신호가 계속 흐르는 거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동작을 시켰다 그냥 그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접점, A접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동작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봤더니 얘는 순차 동작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R1, PB를 누르면 R1이 요건 이제 릴레이겠네요. 램프는 아니고 왜냐면 여기 자기유지 접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PB1을 누르면 R1이 여자가 되면서 자기유지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연결됐으니까 이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PB를 누르면 이제 이게 여자가 되면서 자기유지 되면서 또 이제 P3를 누르면 얘가 이제 여자가 돼서 여기 자기유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PB0를 누르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지하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PB1을 누르지 않고요. PB2나 PB3를 먼저 누르면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 전단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전단이 끊어져 있으니까 PB1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2나 3는 동작시킬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PB2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PB3가 동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타임 차트도 처음에 PB2를 누르면 동작을 안 하죠. 그렇죠? PB3도 동작 안 하죠. PB1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겠죠. 그렇죠? 쭉 언제까지 동작할까요? 네, 정지 버튼 누를 때까지. 그러면 R2는 R2는 PB2를 누를 때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B0를 누르면 꺼지겠죠. 그다음에 R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타임 차트를 그리는 거죠. 일괄적으로 멈추고. 그래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뭐 해가지고 동작상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설명하시면 되죠. 설명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누르시면 되고 온 조작하는 거 2번에 최초의 PB2를 온하면 동작하지 않죠. 아까 설명드렸고 타임 차트는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 넘어가겠고요. 15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력 뷰즈 뭐 읽어보시면 뭐 다 이제 아실만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고요. 16번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되는지 선정하십시오. 선정하라고 했어요.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하세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변압기 용량. 다 이거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이제 설비 용량, 그렇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그리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역률 있으면 역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 구하시는 거죠. 단위는 kV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얘가 부하가 3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설비 요거가 이제 3개죠. 그래서 80에다가 0.6 한 거랑 더하기 70에다가 0.7 한 거랑 더하기 50에다가 0.8 한 거. 그렇죠? 요게 이제 요거고. 부등률은 얼마라고 했어요? 부등률은 1.1. 역률은 90%, 0.9.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얘가 138.38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요거 이제 변압기 용량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거보다 큰 거를 찾으셔야죠. 표에 나와 있어요. 요거보다 큰 거는 이제 150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하시면 되겠고요. 17번. 뭐 와이드를 타는 경우 1차 측 중성점은 접지하지 않죠. 그걸 이제 부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넘어가겠고요. 18번. 다음 분기선의 허용전류는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간선이 있고요. 이제 간선에서 이제 분기선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간선에 이제 개폐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차단기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3m 안쪽에는 이제 분기회로에 대한 차단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3m를 넘어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그냥 I0라고 한다면, 그렇죠? 간선에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한다면, I0라고 한다면, 기본은 3m인데 3m를 넘어설 수 있어요. 3m를 넘어서 8m까지 가능해요. 언제? 요 간선에 흐르는 전류의 35% 이상이면 0.35. 간선에 흐르는 전류 35% 이상이면 3m를 초과해서도 8m 안쪽까지는 설치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간선에 흐르는 전류의 55%면 55% 이상이면 8m를 초과할 수도 있다. 임의의 거리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래서 기본 원래는 3m. 그리고 간선에 흐르는 전류의 허용 전류가 이 분기선에 흐르는 전류가 35% 이상이면 8m까지 좀 늘려서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고요. 만약에 55% 이상이면 임의의 거리에 8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단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세요. 과전류 보기에. 그래서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얘는 얼마만큼이냐면 간선에서 분기한 5m 지점의 분기 회로를 보호했죠. 5m니까는 3m를 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3m를 초과해서 8m 안쪽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5m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간선에 흐르는 전류의 35% 이상이면 그래서 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120이래요. 120. 0.35. 그러면 42A 이상이면 5m에서 차단기를 설치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8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